자, fx가 되게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어. fx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문제를 보고 지레 겁먹어서 손도 못 대고 그냥 넘기거나 그러면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는데 얘가 1차 항의 개수가 1인 3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치?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얘들아? 이거 조립제법 된다는 얘기지. 1차인 인수가 있다는 건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뭘로 할까를 고민하는데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 x-b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돼 있지. 야, 그러면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b로 조립제법 해볼 만하잖아. 그치? 그래서 b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거야. 자, 해보자. 맞지? 딱 되네. 됐지? 그래서 인수 하나가 x-b라는 거 확인했고. 자, 또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뭘로 될까? 가장 눈에 보이는 건 a지. 그렇지? a로 한번 해볼만 하잖아? 그래서 a로 해보면 되네. 자, 그래서 하나는 x-a고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a-2다라고 알게 됐지. 됐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시작되겠다. 조립제법 됐고.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자. 그때 K라는 애랑 N이라는 애가 있는데 K는 A와 B를 더한 거고 여기는 A와 B. 다음 N은 A랑 B를 곱한 거래. 그리고 A가 B보다 작은 수래. 자, 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있는데 그 이 인수 중에서 서로 다른 인수를 다 더한 걸 KN의 K,N이라고 표현해보재.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2라면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2라면 이렇게 되겠지, 식이. 그치? 그러면 지금 더 정확히 쓰자.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2라면 fx는 x-1, x-2 A에다 1 넣었으니까 x-1 이렇게 되겠지. 됐니? A에다 1, B, 이 식에다가 A에다 1, B에다 2 넣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N, 자 K는 몇인 거야? 더한 거니까 3, N은 곱한 거니까 2.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인수들 중에서 다른 인수를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2x-3이라고 표현되겠지. 이 예시 이해됐어?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더한 거야. 서로 다른 인수를 더하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무제들아. 그러면 여기서 인수가 지금 A와 B는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지. 다음 얘랑 얘도 같을 수 없지. 얘는 A고 얘는 A에서 2 빼내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얘랑 얘가 다르다면
이 세 개의 인수가 다 다를 테니까 그때는 이 세 개의 인수를 다 더할 테니까 3x 어쩌고로 나오겠고 얘네 둘이 같다면 같은 인수가 있으니까 얘처럼 2x 어쩌고로 나오겠지 표현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해됐니? 인수가 같냐? 이 세 개의 인수 중에 얘랑 얘가 같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같냐 다르냐를 따지는 문제인 거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 보기 니은 갑시다. 니은 n 5,4는 뭐냐라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 이 n 5,4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a와 b를 더한 게 5가 나오는 거고 지금 요거 보면 되지. a와 b를 곱한 게 4가 나오는 a와 b를 골라야 되는 거지. 물론 눈치껏 1, 4 또는 4, 1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곱이 4인 2차 방정식을 너희가 세우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근이 1과 4지. 근데 a가 b보다 작은 수를 쓰니까 a가 1이고 b가 4인 거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채워주면 a, b 자리에다 채워주면 fx 요 경우에서의 fx는 x-1, x-4, 1 넣었으니까 x-1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래서 문제 선언은 n 5,4는 다른 인수를 다 더한 거니까 2x-5라고 써야 맞지. 이래서 또 보기 뭐래? 3x-6이래. 틀렸네. 얘는 틀렸어. 오케이? 자, 마지막 디귿. A와 B가 모두 음수래. 근데 A가 B보다 작은 수니까 A, B, 0. 이 상황이지? 자, A와 B의 대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N, K, N의 값은 뭐냐라고 물어봤어. 몇인지는 모르겠고 둘 다 음수래, 여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여기 설명했다시피 얘들아 얘네 A와 B는 다른 수니까 얘랑 얘는 절대 같을 수 없지. 다음, 얘랑 얘도 같을 수가 없지. 얘랑 얘랑 같으려면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A랑 A-2랑 같으면 이 두 개의 인수는 똑같은 인수지. 근데 얘네들 같은 A는 몇이야? 1이지. A가 1이면 얘네들이 겹쳐. 근데 이 조건 때문에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없어. 그럼 남은 건 뭐야? 얘랑 얘랑 같을 때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다는 건 마이너스 B랑 A-2가 똑같으면 둘이 겹치는 거지. 근데 이거 쓱 이항해보면 A 플러스 B는 2다 이렇게 나오지. 야, A와 B가 음수인데 더해서 2가 나올 수 있나? 불가능하지. 그 말은 뭐야?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의 인수는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야? 얘네 세 개가 안 겹치니까 셋 다 더해야 되지. 셋 다 더하면 뭐 나와? 3x, a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나오지. 보기 뭐라고 돼 있어? 3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맞네. 디귿 맞는 말.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 3번. 오케이? 어려운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풀었지. 됐니? 자, 다음 15번. 15번은 진짜 좋은 문제야. 괜찮은 문제거든? 일단 내가 살짝만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풀어봐. 조금만 도와줄게. 그냥 산수만 도와줄게. 일단 그냥 이거는 보고 이해했으면 됐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긴 거 보고 쫄지 좀 말라고. 제발 좀 풀 수 있어. 충분히 이해됐잖아. 천천히 해보면 돼. 물론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손도 못 대고 모르겠어요. 이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해서 뭐 기억은 알겠는데 니은 디귿을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는 니은까지는 알겠는데 디귿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진보는 돼야지. 당장 이걸 나중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고 풀어. 이게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손도 못 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14번 다시 얘기하자면 인수분해 정도는 기억을 보고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다음에 또 나오면 이제 니은 디귿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고. 알겠지? 아직 그래도 시험까지는 거진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아직은. 자, 15번 보자. 조금만 더 해줄게. 일단 15번에서는 너희가 자주 봤던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건데, 자,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 이 직육면체의 밑면은 정사각형이래.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개수와 상수항이 모든 정수인 1차식이래. 근데 부피가 그러니까 3차식이 나왔겠지. 근데 정사각형이야, 밑면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 근데 얘는 다르겠지, 높이는. 근데 얘네 세 개 곱했더니 부피래. 그래서 부피에 대한 식을 당연히 인수분해 하겠지. 그래서 부피를 인수분해하면 식이 뭐 나왔냐면 12에 n-3의 제곱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부피야. 얘들아, 근데 밑면이 정사각형이랬잖아. 그 말은 인수 중에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면의 길이는 일단 n-3을 갖고는 있어야 돼. 여기에 12가 다 곱해질 수도 있고 뭐 4가 곱해질 수도 있고 3이 곱해질 수도 있고 안 곱해질 수도 있겠지. 그거는 이제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뭐 줘서 맨 마지막에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제래. 근데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뭐야? 가로, 세로, 높이 더해서 곱하기 4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랑 높이랑 그냥 더한 게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n 플러스 18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너희는 이제 할 일이 뭐야? 가로, 세로는 똑같은 수야. 왜? 여기가 정사각형이랬으니까. 그때 얘를 어떻게 가로랑 세로랑 높이로 쪼개주느냐, 요거를 고민해야지. 근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겠어? 이 문제가 좋다고 한 이유는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있는 n-3, 얘는 무조건 가로랑 세로에 들어가야 돼. 그지? 제곱이니까. 얘가 높이가 얘를 갖고 있어야 돼. 얘가 가로, 세로가 얘를 가져야 되고, 얘가 높이야. 그리고 12가 얘한테 조금씩 들어가겠지. 한쪽에 몰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12가 들어가봤자, 얘들아 생각해봐. 더했을 때 마이너스 n이 나올 수 있겠어? 안 나오지. 양수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한테 뭔가 줬어. 얘한테 남은 걸 줬어. 더했어. 그러면 n의 개수는 양수가 나오지. 근데 음수가 나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넣어줄게. 얘를 이렇게 바꿔봐야 돼. 똑같잖아. n-3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n 플러스 3의 제곱이나 그게 그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n이 나올 여지가 생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그냥 내가 푸자. 얘들아, 이제 여기만 너희가 도와줘봐. 그럼 22를 얘랑 얘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럼 얘한테 몇을 줘야 될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4를 줘야 돼. 이유는? 그치. 12가 제곱수를 가지고 있어야 얘한테 들어갈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뭘 준 거야?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다라는 말을 준 거야. 정수다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 루트 3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개수가. 근데 정수를 했으니까 여튼간에 이 12를 얘랑 얘한테 나눠줄 건데 얘가 얘한테 들어가는 게 제곱수가 아니면 12가 안 나올 거 아니냐, 정수로. 근데 12가 갖고 있는 제곱수는 4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 4가 얘한테 가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n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3n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얘한테는 2를 곱했지만 전체적으로 4 준 거지? 이해되지 이건? 그래서 12가 얘한테 4, 얘한테 3 준 거야. 그러면 이게 되나 보자. 가로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6, 세로도 마이너스 2n 플러스 6, 높이가 3n 플러스 6. 이거 더하면 이거 나와? 나오지. 맞네. 그러면 뭐 구하래? 이때 높이를 ln이라 할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l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누가 ln이야? 얘가 ln이지. 높이를 ln이라고 했는데 ln은 3n 플러스 6이야. 자, 근데 얘 최대값 구하래. 이게 마지막 곱이지. 얘들아 여기 n에다가 큰 수 집어넣으면 당연히 크겠지. 그럼 답이 없잖아. 자연수 중에 제일 큰 수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근데 문제에서 안 나눴지만 우리는 범위를 알고 있지. 얘들아 이거 다 모서리 길이 아니야?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n이 자연수래. n이 될 수 있는 제일 큰 수는? 2. 얘네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n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2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12가 되겠다. 정답.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자, 내가 안 풀고 넘어가는 문제 있지. 지금 13번, 16번, 18번, 19번. 요거는 왜 안 하는 거냐면 영양가가 없을 뿐더러 특히나 18번, 19번은 좀 정도를 벗어났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하기보다는 안 나와. 이거는 진짜 꼬을 대로 꼬은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풀이만 보내줄게. 알겠지? 그냥 보고 궁금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굳이 수업 시간에 시간 들여서 투자할 만큼 값어치가 없어서 그래. 이건 내가 풀이 보내줄게. 그냥 보고 그냥 이런가 보다 싶으면 돼. 절대 안 나와. 걱정 마. 절대 안 나오니까. 근데 17번은 나와도 할 말이 없지. 17번 해보자. 요거는 너희가 해봐 얘들아. 또 나왔다. 그지? 지금 학교만 바뀌지 나온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 17번도 지금. 그지? 이번엔 되나 해보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안 하는 게 이상하지? 허술한 얘기지. 얘가 실수다? 얘랑 켤레랑 똑같다. 그럼 분수 계산 해보면 이걸로 어떻게든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식이 나오지. 그럼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지? 당연히 이항해야 될 게 보일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이 정도도 나올 거고. 그럼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나왔지. 얘네 둘이 똑같이 있는데 얘가 곱해져 있네? 그러면 두 가지 형태다. 첫 번째, 그 곱해진 애가 1이던가 양쪽에 동시에 있는 애가 0이던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볼까? 요거 그러면 Z바랑 Z랑 같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도 계속했지. 이제 계속 나온다고. 그럼 뭐야? 그럴 리가 없지. 왜? 얘가 허수니까. 얘가 허수인데 켤레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다는 얘기지. Z랑 Z바랑 곱하면 1 나온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거에서 뭐 필요하다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는 요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제곱해서 더하면 1이구나. 정도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보면 되겠지? 기억, Z랑 Z바랑 같대? 그럴 리가 없지. 기억 틀렸고, 니은, Z랑 Z바랑 곱하면 1이래. 여기 있네. 1 맞고, 디귿, Z바 분의, 뭐, 제가 실수래. 그러면 한 번 더 해야지. 디귿, Z바 분의 1 플러스 Z바의 제곱이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얘랑 얘의 켤레랑 똑같은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요게 맞는 말이면 디귿도 맞는 거고, 얘가 다르게 나온다면 디귿 틀린 거고. 이것도 계산해보면 요게 맞으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디귿 맞는 말이지. 근데 어디서 많이 봤지? 똑같은 거 보이나? 똑같지? 근데 우리 지금 이건 맞는 말이었잖아. 왜? 얘가 실수를 했으니까. 얘가 실수니까 켤레랑 똑같다고 해서 요 식이 나온 거잖아. 이게 맞는 식이었어. 그러니까 얘도 맞는 식이지.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디귿도 맞네. 그래서 정답은 얘도 맞고 얘도 맞으니까 정답이 5번. 했니? 이제 다음에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해보자. 자, 18번과 19번은 넘기지만 그 옆에 있는 20번과 21번은 할 줄 알아야 돼. 얘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단언하건대 18번과 19번은 절대 안 나올 거야. 근데 20번과 21번은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케이? 18, 19번은 솔직히 말해서 좀 선 넘게 문제를 꼬을 대로 꼬아낸 거고 20번과 21번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문제들이거든. 자, 20번을 보자. 당연히 어렵겠지. 어렵고 식도 복잡하고 그런데 하기 싫고 풀기 그냥 안 풀고 말지 할 텐데 또 들어보면 못 풀 만한 게 아니거든. 보자. 그냥 너희가 원래 배웠던 거에서 살짝 더 복잡해졌을 뿐이야. 자, 20번 봅시다. 이차함수가 있는데 직선도 있네. 자, 좌표 평면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5라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1차함수도 있었고 이때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 하죠. 그리고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지. 여기까지 불만 없지 얘들아? 괜찮지? 자, 다음 이 A와 B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대. 그래서 여기를 A1 여기를 B1 이라고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도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낯설지 않잖아. 그치? 자,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2분의 27 나왔단다. 자, 여기까지 해보자.
이 두 삼각형, 파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2분의 27이라는 건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로 나누잖냐? 2로 나누기 전이면 27 나온다는 얘기지, 합이. 그지? 나누기 2는 생략하자. 자, 그러면 일단 A와 B의 좌표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할 순 없지. 왜? K를 모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두 식을 합치자, 일단. 두 식을 합친 식이 이거고, 얘의 두근이 A와 B의 X좌표지.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두겠어? 알파, 베타로 두겠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고. 그럼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자, 여기를 알파라고 둔다면 Y좌표는 엿다 넣어도 되고 엿다 넣어도 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차수가 작은 쪽에 집어넣는 게 계산이 편하겠지. 차수가 작은 쪽에다 넣을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 그럼 여기는 당연히 베타 콤마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K가 되겠지. 다음 C점의 좌표는 이 직선의 X절편이잖아. Y가 0일 때 X값 3분의 K인 거 보이나? C점의 좌표 3분의 K, 0. 됐지? 지금 필요한 점 다 구했어. 자, 이제 넓이 구하자. 자, 첫 번째 파란 삼각형 이렇게 생기네. 지금 여기가 C고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만 표현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요 길이 몇이야?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 요 길이는 3분의 K 마이너스 알파. 이거 써야 돼? 여기 알파 콤마 0이거든. 얘에서 얘를 빼야지. 됐나? 됐지? 자, 그럼 넓이는? 2 곱하면 되지. 나누기 2는 생략.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지금까지 하는 거에 있어서 뭐 특별한 무언가 없잖아, 그지? 원래 이런 거 했잖아, 그지? 자, 다음 두 번째 빨간 삼각형. 이렇게 생기네. 자, 얘도 요 길이랑 요 길이만 표현하면 되잖아.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3분의 K. 다음 요 길이는 3베타 마이너스 K. 얘들아, 이거 부호 바뀌는 거 이해되지? 요 길이, 지금 요거. 무조건 위에서 아래 빼야지. 오른쪽에서 왼쪽 빼야 되는 거고. 알지? 됐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더하면 몇 나온다고? 27. 전개합시다. 하기 싫겠지만 해야지.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K 플러스 3알파 제곱 플러스 3분의 K 제곱 마이너스 알파 K. 다음 얘도 그냥 이어서 어차피 더할 거니까 3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K 마이너스 베타 K 플러스 3분의 K 제곱. 얘가 27이다. 됐니? 자, 당연히 정리해야지. 정리합시다. 여기서 짝만 잘 지으면 되지? 얘들아? 얘랑 짝은 누구겠어? 당연히 얘겠지? 보이나?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3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다음 두 번째 짝 여기 해볼까?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베타 K 마이너스 베타 K니까 마이너스 2K로 묶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K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묶일 거고. 됐나?
남은 거 얘랑 얘네 3분의 2K제곱. 얘가 27이다. 식 이쁘게 나왔네. 근데 알잖아. 넣자. 자, 넣으면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얼마든지. 표현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됐지.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에 3 곱하기 2K 플러스 19가 들어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K가 들어올 거고 3분의 2K 제곱은 27이다. 이렇게 되겠지. K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네. 그치? 당연히 풀리겠지. 그래서 K 값을 구해보면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건 뭐 생략할게. 단순한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해야됐니? 괜찮지? 얘들아 지금 식이 복잡한 건 오케이. 식이 복잡한 건 이해. 근데 여기서 푸는 과정에서 특이한 건 없잖아. 넓이 구한 거야. 좌표 찍어가지고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더해서 27이다. 식이 복잡한 건 맞지. 자, K값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맨 첫 줄에 K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래. 얘가 K네. 자, K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이제 두근의 합과 곱도 완벽해지고 여기도 좌표가 조금 이쁘어지겠지.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보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으로 만들어진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구하래. 이상하게 생겼겠지만 얘들 별거 없지. 뭐야? 요렇게 자르면 되잖아. 그럼 직각삼각형 위아래 두 개 나오지. 자, 여기까지 일단 이래서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얘들아 됐지? 자, 지울게. 지운다. K가 마이너스 3이야. 넓이를 가지고 K값 구했고 자, 그럼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가 K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인 상황.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두 개의 노란 삼각형. 자, 첫 번째 X축 위에 있는 노란 삼각형 보자. 얘가 이제 B1이 됐지. 자, 요 길이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지. 근데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이 됐고 다음 요 길이는 얘가 알파 콤마 0, 얘가 베타 콤마 0이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됐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넓이 표현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고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 알파 그냥 두자. 마이너스 3으로만 묶을게. 여기에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되겠지? 얘가 X축 위에 노란 삼각형 넓이. 오케이? 자, 다음 X축 아래 노란 삼각형. 여기는 얘랑 똑같겠지 당연히. 다음 여기는 원래 3베타 마이너스 K지. 맞니? 근데 K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3베타 플러스 3. 또 넓이 구하자. 얘도 3으로 묶을게. 이거지. 그럼 얘랑 더하면 정답이네? 그럼 공통인수 보이냐? 3, 2분의 1. 다 겹치지? 그래서 2분의 3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겹치지?
그럼 남는 건, 자, S1에서 남는 건 마이너스의 알파 마이너스 1 남지? 알파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남았고, S2에서 묻고 남은 거는 베타 플러스 1 남지? 됐니? 물론 이거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해서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해보니까 이거 1 지워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구하기 쉽지.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이므로 얘가 9, 8, 17이네. 얘가 17. 17을 곱해주면 정답 2분의 51. 정답 3번. 지금 20번과 21번 얘들아, 너희가 만약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면 무조건 맨 마지막 문제야. 나온다면.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맨 마지막 문제가 쉬우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 오늘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잖아, 얘들아.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나 학교 시험 마지막 문제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내니까. 그지? 어려웠잖아. 당연히 어렵지. 쉽다는 말은 안 할게. 어렵지. 근데 뭐 내가 특이한 거 한 건 없잖아. 와,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건 없잖아. 그지? 충분히 할 수 있어. 연습하고 너희가 포기만 안 하고 실수만 안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연습하면.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자, 20번 잘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중요한 건 이 계산 과정이 중요한 게 계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끝까지 들어봐서 알겠지만, 계산 과정은 그냥 식만 그냥 복잡한 거고, 식만 전개만 잘하면 돼.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첫 번째,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미지수 두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에서 준 그래프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그거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거 좌표만 잘 찍어서 변의 길이만 잘 표현하면 이 문제 못 풀 게 뭐야? 나머지는 다 산수잖아. 그지?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문제가 개인적으로 21번이거든? 자,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금방 할 수 있어. 자, 21번. 또 같이 해보자. 얘들아, 일단 이제는 식상하지, 얘들아. 식상하지? 꼭지점 x좌표 1이다. 꼭지점 x좌표 2다. 보이니? 2차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다. 아무 함수나 가보고, 이거 2가 꼭지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꼭지점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2차 함수니까 되는 거지. 그지? 지금 fx가 2차 함수를 했는데 가조건을 보고 2-x랑 2 플러스 x가 똑같았으니까 둘의 평균을 구하면 2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2네 라고 나오는 거지. 이제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돼. 여기다 뭐 2를 넣니 2를 넣니 이지라는 게 아니라. 다음, 나에서 최대 최소를 줬지.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허전한 게 있지. 뭐야? 2차 함수에서 꼭지점 다음으로 중요한 거.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모르잖아. 안 줬잖아. 그 말은 뭐야? 너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잘 안 하게 되는 게 왜? 귀찮거든. 그래서 대충 찍어서 하거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래로 볼록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래로 볼록이겠거니라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지. 자, 봅시다. 자, fx가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자, 근데 문제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귀찮지만
해야지. 자, 아래로 볼록이라면 꼭지점은 2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나로 넘어갈 거야. 나에서 0에서 5까지야. 0에서 5까지인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는 2일 때 최소, 5일 때 최대. 그럼 하면 되지. F2가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0이래. F5가 최대값인데 최대값이 9래. 이걸로 A, B가 구하면 되지. 표현하면 되지. 자, 얘들아,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최소값이 B 아니냐? B가 0이네. 아니면 진짜 2를 넣어보든가. 2 넣으면 B가 Y값이잖아. B가 0이네. 자, 그러면 5,9 집어넣으면 되잖아. 5,9 대입해보면 9는 5 집어넣으면 9A지. B는 0이니까 생략하고 A가 1이네.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fx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x-2의 전체 제곱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x가 2일 때 0 나오고 5 넣을 때 3, 9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첫 번째 fx 완성. 다음 두 번째 위로 볼록일 수도 있겠지. 자, 위로 볼록이라면 꼭지점은 2고 범위는 0부터 5까지. 그럼 당연히 꼭지점인 2에서 최대값 9가 나온다는 거고 5에서 최소값인 0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까랑 똑같지. 2 넣었을 때 9 나와야 되니까 B는 9지. 다음 5,0 집어넣으면 0은 5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B인데 B가 9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이때 fx는 마이너스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겠지. fx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fx 두 가지. 오케이?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둘 다 한다는 생각. 그지? 자, 근데 그럼 얘도 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조건이 아직 남았잖아. 뭐래? 그 fx랑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뭐야? 두 식을 합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대. 그걸로 얘인지를 걸러내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해보면 자,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랑 합쳤을 때 판별식 해보면 얘들아 이거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보이지? 안 돼. 이 새끼 안 되네. 다 조건으로 걸러진 거지. 그러면 얘들아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얘들아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안 돼. 그럼 얘는 굳이 판별식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당연히 해겠지. 물론 나는 확인 겸 해보겠지만 안 해도 되는 거지. 실제 너희가 문제 풀 때는. 판별식 0보다 크지? 얘가 맞네. 얘가 fx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난 fx 찾았어.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쉬운 문제였다면 여기서 끝났겠지. 이렇게 해놓고 뭐 f 몇을 구하시고 이렇게 주겠지. 근데 얘는 마지막 문제니까 어렵지. 자, fx 찾았는데 이제 네모 아래로 가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gx라는 애가 나왔지. 그 gx가 뭐냐면 자, 뒤에 콤마로 되어 있는 게 그냥 x의 범위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쓰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면 fx 그대로 쓰는 거고 x가 5보다 크면 마이너스 fx 쓰래. 요게 gx래.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fx가 완성이 됐어. fx는 어차피 마지막에 판별식 써야 되니까 이거 전개도 해줄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5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여기까지 나왔어. 자, 얘가 fx인데 이제 gx라는 애를 정의 내려야 되는데 얘는 세 가지래.
첫 번째는 마이너스 fx를 써야 되고, 마이너스 fx라는 건 얘들아, 이거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야? 뒤집으란 얘기지. 이 정도는 아나? 뭔 소리냐면 얘들아, 1이 있었어.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마이너스 1 되잖아.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붙이래. 2가 되잖아. 그럼 뭐야? 위아래가 뒤집혔다는 얘기야.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fx야. 그럼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위아래가 뒤집혀야 되니까. 오케이? 물론 이거를 뭐라고 이해해도 돼? 뒷내용 배운 사람들은 x축 대칭. x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그거 몰라도 상관없지.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fx의 그래프를 뒤집으란 얘기야.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면 fx 그대로 쓰란 얘기고, 마지막 x가 5보다 크다면 또 뒤집으란 얘기지. 자, 이런 거 자주 볼 거야, 얘들아.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 푸는 게 또 이런 거 있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줬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절대값 쓸 수도 있겠지. 이런 짓도 할 수 있겠지. 언제부터는 절대값 붙인 거, 언제는 안 붙인 거, 언제는 붙인 거, 이딴 짓 할 수도 있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분명 나올 거야.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얘들아, 얘 꼭지점의 좌표 중요하지?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돼? 2,9. 다음, 얘 근 구해볼까? 얘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근데 그거 구해보면 알겠지만 그 근이 y과 5거든.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2,9를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인 애잖아. 그지? 근데 걔가 x축이랑 마이너스 1이랑 5에서 만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얘가 원래 fx. 자, 근데 요 마이너스 1과 5에서 기준으로 뭐라고? 마이너스 1의 왼쪽과 5의 오른쪽은 위아래를 뒤집으래.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1과 5 사이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 쓰면 되고, 이쪽과 이쪽은 얘가 뒤집혀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도 뒤집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 파란 그래프가 gx. 얘가 gx의 그래프. 됐어? 언젠가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자, gx까지 됐어. 그래서 마지막이 뭐래? 그 gx랑 y는 kx 플러스 5랑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된대. 자, 얘들아, y는 kx 플러스 5. 못 그리지. k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근데 딱 하나는 알지. 어디 지난다? y절편 0,5. 0,5는 지나지. 자, 0,5 어디 있을까? 얘도 y절편이 0,5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y 5잖아. 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여기는 무조건 지나. y절편, 두 그래프의 y절편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점을 지나는 별의별 직선이 다 있겠지. 그 직선 중에서 이 파란 선과 딱 두 번 만나야 된대. 그거를 찾으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지난다는 거 여기서 한 번 만난다는 거 아니냐? 잘 들어.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생각해봐. 여기를 지나는 별의별 직선을 다 그었다 쳤을 때 어떻게 그리건 간에, 너희가 어떻게 그리건 간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둘 중에 하나랑은 무조건 만나지. 언젠간. 얘가 기울기가 양 써서 이렇게 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 쳐. 그래도 저 어딘가에서는 여기랑 만나겠지. 다음 기울기를 음수로 그려서 이렇게 그렸어. 안 만날 것 같아.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얘랑 언젠간 만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랑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간에 무조건 언젠간 한 번은 만나. 무조건. 이해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이미 만났잖아. 한 번. 그리고 여기 또는 여기서 무조건 한 번 만나. 언젠간. 저 위에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를 지나는 별 직선을 다 그리건 간에 여기랑 여기서 언젠간 무조건 만나. 안 만나게 그려도 언젠간 만난다고. 올라가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인 어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이 빨간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노란 부분이랑은 만나면 안 돼. 요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노란 부분과 만나냐 안 만나냐의 그 기점만 찾으면 되지. 그게 어디야? 여기지. 여기지. 요렇게 되는 직선보다 이쪽으로 가면 안 만나잖아. 노란 선이랑 더 이상. 이해됐어? 다음 여기를 지나는 직선보다 이쪽에 있으면 안 만나잖아. 노란 부분이랑.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지. 오케이? 그러면 이때 따로 보면 되겠네. 자, 5,0 넣어볼까? 5,0을 지날 때 K값 구해보자. 그러니까 안 만나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는 안 만나는 게 언제지?가 아니라 만나냐 안 만나냐의 기준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쉬운 걸 하자면 접하는 경우, 만나는 경우 요거를 따져야 돼.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만나냐 안 만나냐 크냐 작냐로 따지면 되는 거거든. 5,0을 지날 때 K값 구해보자. 5,0을 넣으면 그때 K값은 마이너스 1이지. 즉 이때 K값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잖아. 근데 얘들아 K가 뭐야? 기울기지.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돼. 기울기가. 그럼 이때보다 이렇게 보면 되지. 눈으로 보면 되잖아. 지금 문제에서도 그렇게 시켰지. 뭐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려며. 찾으려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K가 마이너스 1일 때 5,0을 지나잖아. 이거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단 소리야, 작단 소리야? 잘 생각해. 마이너스야. 얘들아,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몇이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잖아. 얘가 얘보다 커져고. 작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첫 번째에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K값이 예를 들어 뭐야?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잖아. 작은 거지. 오케이? 음수라서 좀 헷갈릴 수 있지. 자,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0 지날 때지? 마이너스 1,0 넣어보자. 어려운 거 맞아 얘들아. 자, K가 5일 때지. 자, 이때가 K가 5야. K가 5면 이렇게 만나서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겠지.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K는 5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얘는 양수니까 쉽잖아, 얘들아. 얘 기울기가 5야. 그럼 이렇게 생긴 애 기울기는 몇이야? 6, 7, 8 이런 애 아니야? 크지? 정답.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들아, 물론 시간을 재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희가 수업 시간에 올 때 평일에
중요하게 뭐 주말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건 숙제 잘 해와서 질문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처음에는 분명 많이 애먹을 문제는 내가 풀 테니까 잘 보고 너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던가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너희가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정리할 거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숙제를 다 했다면 지금 몇 페이지까지 풀려 있어야 되나? 여기 73? 맞지? 다시 말하지만 73페이지까지 지금 완성 안 돼 있는 사람은 주말 수업까지 채워. 알겠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채우지 말고. 그러면 이번 숙제 또 밀린다. 자, 그러면 76페이지로 가서 이제는 너희가 좀 풀어봅시다. 여기는 많이 쉬운데 별거 아닌데 은근 못 푸는 게 있거든? 자, 12번, 15번 해봅시다. 지금 이거 어려워서 시키는 거 아니다. 12, 15는 그냥 확인차 푸는 거야. 78페이지, 12번, 15번 지금 해봅시다. 일단 12번은 그냥 그래프로 따지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이런 거는 이제 보고 배우면 되는 거고. 자,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가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러면 x축과 교점이 두 개란 얘기지. 근데 그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 말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래야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고 베타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 그대로 읽어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값이 음수다. 1의 함수값이 음수다. 2의 함수값이 양수다. 요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끝. 이게 다야. 간단해. 그래서 식에 잘만 집어넣으면 되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인데 얘가 음수여야 돼. 다음 1 넣으면 얘인데 얘도 음수여야 돼. 다음 2 넣으면 얘인데 얘는 양수여야 돼. 요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풀면 이므로 A는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지. 끝. 요거는 그냥 보고 배우면 돼. 낯설 수 있거든? 그냥 이차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푸는 문제야. 단순하게. 자, 15번은 기본 문제지.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좋은 점수 나올 리가 없지. 이건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 문제집 뭐 센이든 RPM이든 뭐 개념원리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문제집을 갖고 와도 15번 문제는 무조건 있지. 그지? 틀릴래야 틀릴 수도 없고 틀려서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설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얘들아.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하면 너의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없어.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죠. 당연히 치환이지. 자, 근데 이 치환식을 쓰라고 해서 왜? 이 치환식 자체가 또 하나의 2차 함수니까. 왜 그런 거냐? 자, 얘를 치환했다 쳐. 치환하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얘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필요해? t값의 범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x값의 범위를 알고 있지 t의 값의 범위를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 t의 값의 범위를 누구 가지고? 얘 가지고 찾는 거거든. 자, 여기에서 x의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요거를 또 하나의 2차 함수로 보자면 얘들아 그냥 여기서 너희가 뭔 함수를 쓰건 간에 여기서 얘든 간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누구의 최대 최소야? y의 최대 최소지. 그럼 여기선 t가 몇일 때 y가 최대냐 최소냐고 여기선 x가 몇일 때 y가 최대 최소냐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몇일 때 t가 최대냐 최소냐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x의 범위에 따른 t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2차 함수잖아. 이거 x가 1일 때 t는 최소지. 범위상 x가 마이너스 2일 때 t가 최대지.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1 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면 최대값 8 나오지. 누구의 최대 최소? t의 최대 최소. 그럼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t의 최대값이 8이라는 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라는 얘기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였지. 이해됐나? 얘들아 여기서는 한치의 의문도 있으면 안 돼. 잘 나와. 어려워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문제라서 잘 나온다고. 그냥 먹고 들어가야 돼, 이 문제는.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보자마자 그냥 풀려야 돼. 그럼 끝났지? 풀면 되지. 자, 얘는 알다시피 t가 3일 때 최소지. 범위상 t가 8일 때 최대네. 문제에서 뭐 구하래? 최소값. t가 3일 때 최소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정답 1번. 자, 됐고. 이거 내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기억나면 풀릴 거야. 20번. 그럼 거기 봤을 때 지금 일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두 건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유형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 좀 잘하고 좀 복습도 좀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fx라는 식이 있는데 그 f에다가 알파 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3알파래. 베타 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3베타래. 지금 이 식의 문제가 뭐야? 얘가 2차 식이라는 게 문제인 거야.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 얘가 뭐라고 할까? 알파 플러스 1이래. 얘가 베타 플러스 1이래. 그럼 fx는 뭐야? fx가 아니라 f2x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알잖아, 얘들아. 그치? 다들 알지? 이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fx로 치환해서 풀면 되잖아.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근데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1차면 이렇게 하면 치환해도 돼. 기억 안 나? 이래도 기억 안 나? 했던 거? 근데 얘가 2차면 그래 시키는 대로 하자면 fx 제곱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얘를 치환하면 루트 나오고 지랄나잖아. 그래서 얘가 2차면 껄끄럽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를 바꿔야 돼. 차수를 낮춰야 돼. 얘랑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각에서의 관계도 있지만 이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알파고 얘는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베타가 돼서 이제는 맘 놓고 해도 되지. 마지막에 치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f 이 모양 그대로 따라가야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최고차항의 계수 좋나? fx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1이라고 줬지. 그럼 a는 생략하고 얘를 일단 쓰고 뒤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니까 마이너스 3x가 붙으면 되겠지. 그럼 이 식에다가 x에다 알파 넣어봐. 알파 넣으면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3알파다. 베타 넣으면 3베타다. 나오잖아. 됐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거 뭐야?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식이 얘잖아. 그럼 얘가 그대로 들어오고 뒤에 마이너스 3x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다들 이해됐니? 이거 좀 잘 하자. 자, 이때 PQ를 구하시오. PQ는 fx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요거 치환해야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한다면 x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한 번만 넣자. 그러면 ft는 얘들아 요거는 뭐 안 불편하지? 괜찮지? 이건 뭐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x자리에 얘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네. ft가 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겠다. p4, q도 4 해서 둘을 더하니까 정답 8. 자, 됐지? 몇 시냐? 자,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오늘 배웠던 거 해볼게. 85페이지. 8번. 오늘 배운 거라는 거 눈에 보이나? 해보자. 되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식 세우면 이렇게 나올 거고 보면 아 그거구나. 맞춰주고 한 다음에 2가 추가됐으니까 2 추가. 아 그래서 여기가 3. 근데 mn이 정수를 했으니까 곱해서 3 나오는 거는 1, 3, 마 1, 마 3, 3, 1, 마 3, 마 1이지. 네 가지 경우. 그럼 그때마다의 mn을 구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제일 큰 거 찾으면 되지? 그때가 마 1과 마 3인 경우겠다. 그럼 그때가 얘가 1이고 얘가 아니지. 마 1과 마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돼서
곱하면 최대값 12가 뜬다. 끝. 자, 다음 페이지 9번 시험 범위 아니니까 하지 마, 얘들아. 9번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냥 애초에 하지 마. 얘들아, 일단 시험, 숙제 좀 보자. 숙제가 68부터 해야 된다, 맞니? 68페이지 지금 비어있는 거 아니야? 아, 68이 아니라, 미안. 52페이지 비어있는 거 아니냐? 그지? 근데 한 장만 하면 되지. 52, 53 맞아? 52, 53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가서 76부터 얘들아 이제부터는 숙제 좀 많이 나간다. 이제 적응 좀 했을 테니까. 그리고 쉽거든 여기는. 그래서 76부터 하나, 84부터 하나, 92까지. 그래서 98페이지까지 3개. 페이지로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3개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얘들아 밀리면 안 돼.